제가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형성이 복잡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49%까지 떨어지면은 60%에서 65% 정도에 매입을 해서 8, 90% 정도에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간은 대부분이 한 6개월 정도가 평균 정도 소요되고 조금 길게 소용되는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부 다 넉넉하게 잡아서 제가 지금 여기 하는 투자의 것은 거의 1년 이내에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에서 빠른 것은 3개월, 오래 걸리는 것은 한 9개월 정도 걸리고 소송에서 판결문까지 가다 보면 9개월 정도가 걸리고 평균 잡아서 6개월 정도면 된다는 얘기고,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은 우리가 수익, 부동산 투자에 수익을 올리는 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서부터는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실전 사례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등록하신 분에게 제가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해결했던 하고 수익을 올렸던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실전 사례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제가 이 사건 번호를 지우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보셔도 됩니다. 보면 2020 2345입니다.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7,400이 돼 있는데 사실은 1억 정도가 넘는 겁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7,400만 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린 겁니다. 참 땅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보면 제가 경험해 보면 땅이 예를 들어서 땅이 1억이잖아요. 근데 건물을 5천만 원, 1억을 두고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땅과 건물을 아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맞게 딱 지어놓으면 땅값이 1억이고 건물 1억이 지었는데 2억 5천에서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1억을 땅값이 1억에다가 건물을 1억을 들여서 졌는데 잘못 지어놓으면 7천만 원. 이게 부동산이에요. 즉 땅과 건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맞지 않는 땅에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건물,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땅 크기 1억 천짜리가 7,400으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7,200에 시작해서 지금 5,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토지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전으로 해서 4필지입니다. 여기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번에 한번 보면,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영농이 가능한 상태를 복구하여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가능하다고 함.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순면에 있는 농지 담당자가 농지증을 받으려면은 농지에 있는 건물을 다 허물어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필지가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창고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자, 보시죠.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집이 돼 있죠. 집이 져 있죠. 집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집이 져 있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근래에 지었고 좋은 집이죠. 이제 제가 이 소송을 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집은 항공사진을 제가 봤더니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갖고 우리가 갖고 이쪽에 있는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게끔 되는 겁니다. 이제 소송을 한 게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것을 우리가 제가 수강자한테 추천을 냈고 낙찰 받은 겁니다. 자, 낙찰 받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낙찰 받은 날짜가 언제죠? 2월 21일이죠. 일주일 후에 낙찰 허가 들어가 놔야 되는데 그냥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허가는 언제 받았죠? 2월 달서부터 10월 달이다 보니까 약 7개월 정도 걸렸죠. 자, 그럼 7개월 동안에 허가 불허가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강자한테 제가 제일 먼저 낙찰을 받자마자 뭐를 했냐면은 매각 허가 결정기일 연기 신청서입니다. 당시만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은 허가가 나고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농지심의위원회가 생겨서 14일까지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해 줍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합리적이지 연기시켜줍니다. 그게 무슨 냐면 소장,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청구소 이렇게 내가 농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달라는 소장을 넣기 때문에 이 소송을 넣었으니까 이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허가 불허가를 연기시켜달라 하면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연기 신청하지 않으면은 또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일주일 후에 불허가 더 입찰보증금 뛰는 거예요. 반드시 뭘부터 먼저 해야 돼? 연기 신청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 신청은 그냥 하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소장을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소송을 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은 받아들여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넣는 것과 변경 신청하는 걸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정부 취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어떤다? 취소해라. 아까 건물을 무허가 된 건물을 허물기 전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지 잔금을 아직 안 냈죠. 그러면 내 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거기 있는 건물을 내가 허물을 수 있습니까?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요구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우리가 신청하게끔 되면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담당자가 농지증을 해준 것인가 안 해준 걸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법에 있어, 시행령에 있어, 조례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을 하면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농지증을 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해주지 말라는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법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 그게 어디 있냐면 농지에 근무하는 내규야. 내규에 있습니다. 내규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규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농지증을 해달라는 것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행정심판은 그 있는 제3급에서 하는 건데 그 행정심판 하시는 분들이 법 갖고 해요? 내규 갖고 해요? 행정심판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죠. 농지 공무원이죠. 농지 공무원이 법 갖고 해요? 내규 갖고 해요? 내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100%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심판하지 않고 뭘 해요? 행정소송을 하죠. 자, 내규하고 내규는 보십시오. 내규는 농지를 일반 매매를 할 때에 농지를 불법으로 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네가 매매를 하려면은 아쉬우면은 네가 원상복구 시켜서 매매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질 수 없게끔 불법으로 만들어 놨을 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원상복구 시켜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반 매매에 대해서 내규를 만들어 놨죠. 경매에 대해서 농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자 보십시오. 우리 수강생께서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압류를 해갖고 경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되겠거든. 판사님한테 판결만 받아보고 압류했으니까 뺏겨 안 뺏겨? 안 뺏기는 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얼른 무허가 건물 하나 지어놓는 거야. 그러면 농지증 해줘 안 해줘? 그러면 뺏길 일이 있어 없어? 소송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들은 내규를 봤을 때에 내규대로 했으니까 안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판단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채권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판단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잔금을 내고 그 위에 사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줬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판사님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자기가 일부러 파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안 해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반가격으로 떨어지면은 낙찰을 받아서 행정소송에서 농지증을 내가 받게끔 되면 그러면은 내가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해야 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경매로 팔아, 일반 매매로 팔아. 일반 매매로. 그럼 일반 매매는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 그거 안 그러니까
나는 반가격으로 샀는데 다시 일반 매매로 팔려니까 농지증 안 주니까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허물어요. 주인이 허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원상복구 조건이었죠. 네. 원상복구가 뭐예요? 원상복구라는 뜻이 뭐예요? 용도대로 농사를 아니, 지으시는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농지법에서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허물으라는 뜻도 있지만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다음 달에 강의하는 겁니다. 토지개발 2 무허가 건물 양. 즉 다시 말하면 거기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거는 대신 바뀌잖아요. 그러면 일반 매매로 할 수 있죠. 건물로서 팔아야 돼, 양성화시켜서 팔아야 돼. 상황에서 양성화시키는 법이 없어 몰라.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이런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결을 받았고 소속에서 농지 취득 자격 발언을 취소한다 해갖고 농지증 해주라고 판결을 받았죠. 그냥 받아서 한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하천리의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이분은 제가 이 추천 물건을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와서 들으셔도 되는데 동영상으로도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2번이니까 와요. 근데 이렇게 전라도, 부산 뭐 이렇게 계신 분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냥 동영상으로 강의 듣고 문자로 물어보고 메일로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고 답변해주고 얼굴도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 그 낙찰을 받습니다. 제가 추천인데 낙찰을 받고 이거 농지증을 안 해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목이 뭐냐면 여기 뭐죠? 대지구 하나는 전이죠. 그러니까 지목이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아 제출해라 이런 뜻입니다. 건물은 매각 취해거든요.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지 되는데 건물 주인이 찔찔찔 웃고 돈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갚을 생각 안 해. 왜? 농지증 안 해주니까 결국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농지증 안 해주니까. 자, 건물 이렇게 있어요. 보면 여기다 보면 건물 이렇게 있죠. 154-195는 이거는 대지구, 여기는 농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지 전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넘어가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자 보십시오. 바닥 국물이 쳐놨죠. 농사 지으면 못 지어요. 그럼 농사 못 짓는데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농지증은 뭐를 한다 그랬죠? 영농 계획서에서 제출한다 그랬죠. 그럼 영농 담당자는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건물이 넘어와서 바닥 국물을 쳐놨는데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안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이런 집이 있거든요. 집은 좋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미발급 안 해준 겁니다. 뭐라고?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필지에 건축물의 주택 일부가 존재하며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등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농지사를 미발급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발급은 아까는 제가 발급을 연기해달라고 그랬죠. 이거는 1심에서 판결이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1심이고 2심, 3심이 있죠. 1심 판결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건 2심으로 가는 거예요.
항소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하고 같이 있어 빨리빨리 얘기하면 될 텐데 얼굴도 못 보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메일도 보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는 할 수 없이 항소로 가자. 소송해라. 항소로 가는 거죠. 이거는. 광주지방에서 결정이 났죠. 뭐라고? 1심 결정을 취소한다. 위반한 걸 바로 해줘라 이 뜻입니다. 보면 아래 같은 사실이 있다. 부동산 경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농지법에서 제출하는 최고가 매수 신고에 아무로써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된 때는 매수 보증금을 반환을 1월 100일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 매각 조건을 직권을 정하였다. 제2 토지를 민사집행 절차에 매수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서 사실 조회를 하였고 자격증이 필요한지 진행했다. 최고 매수했다. 제출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시 항고를 제출했으나 신법은 사법보장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단측이 이 사건 토지에 판넬이 건축되어 있고 위 가지 부에도 주연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사실이 않다. 위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제2차된 농지적 부제출 이후로 이 사건 각 토지 정보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가 딱 해주면 뭘 갖고 내가 이걸 이겼냐? 이거는 다른 거 갖고 이긴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보게끔 되면 150-159 외에 한 필지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여기에 허가를 받을 때에 여기 말고 여기도 같이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농지에다가 집을 짓고 내가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졌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고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도 대주를 안 받겠어요. 이것도. 그럼 이것도 그냥 보면 농지집으로 해라고 그러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면 각각 거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정식으로 건물 허가를 받은 거는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이거 사실상 대지인데 지목 변경만 하지 않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 외에 보면 두 개가 있죠. 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로 내가 신청해서 처리해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지 지목이 대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주장해서 제출해라. 해가지고 그걸 주장해서 제출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으로 바뀐 게 이제 대주를 바꾸고 일반 면밀을 누구한테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지지가 없지. 그러니까 건물 주인에게 이제 건물 주인은 네가 이게 농지지를 못 받으니까 못 살 거다 했는데 샀죠. 허물을 내. 내 땅 살래.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뭐 최근에 있는 걸로 한 2개를 골랐는데 제가 네이버에 이종시의 특수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블로그. 제가 없는 블로그인데 보면 제가 여기 숫자 넣은 거는 한결만만 갖고 잘라서 넣잖아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숫자 넣는 거, 상대편이 답변 넣는 거, 같이 답변한 거, 거기서 판단이 내는 거, 이걸 전문이면 이런 거 한 건 한 페이지 수가 한 40페이지, 50페이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 옮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을 다 보고 싶다 그래요. 할 수 없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전문을 다 올려놓은 것이 지금 이런 조성을 해서 전문에 올라 있는 것이 한 30개, 40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소송을 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면 거기에 소장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재반박을 어떻게 했는지가 거기에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농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철도 있고 지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 3, 40개가 있는데 저보고 어떤 분은 왜 빨리빨리 안 올리냐고 그러는데
소송을 제가 한 것이 이제 거의 우리 수강생들을 낙찰받은 걸 갖고 제가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거기 계속 올라가요. 지금 한 3, 40개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릴 거는, 아니, 소송을 어떻게 매일같이 올려? 내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리해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걸려서 재판이 다 끝나면은 그걸 모아놨다가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소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서 보면 전문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 소장을 집어넣으면 상대편 답변서가 오고 거기다 우리 다시 답변서가 나오겠지. 판결문 같이 서로 답변서와 준비 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한 사건이 전문을 다 보려면 4, 5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이 경매를 강의를 하면서 그 4, 50페이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종실의 특수경매 블로그로 오면은 강의 제목이 있고 그 소송의 자료가 전문이 4, 50페이지가 전문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 대해서 소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상대편의 답변을 어떻게 했고 뭐 했는지 농지 취득 자격도 어떻게 했는지 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을 때 소장을 어떻게 집어넣고 상대편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이걸 다 보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올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송을 하나 해서 끝내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매일 올립니까? 또 그렇지만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한 달에 2건 정도는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 받은 거의 대부분들은 저한테다가 물어보고 내가 한 90%는 이제 우리 수강생인 법무사 또 얘가 한 10몇 년 전부터 하는 법무사 또는 내가 건축법 자료를 다 주는 변호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다가 소송하고 있는 내용을 다 보내줘요. 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한두 건씩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 끝나면 정리해서 올리고 끝나면 정리해서 올리고 지금 한 3, 40개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개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블로그에 오셔서 그 소송에 대한 전문을 다 보시려면 이리로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장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정규 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똑같은 강의를 2번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과목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6과목입니다. 토지개발 1, 2, 농지, 도로, 특수, 소송. 지금 토지개발이 끝났고 이제 5월 달에는 토지개발 2고 그다음에 농지, 도로, 특수경매, 소송경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기 강의 시간은 5월 달,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10월 이렇게 해서 6과목이 다 들어가면 그 10월 달에 끝나는데 한 과목을 신청할 땐 10만 원이고 6과목 다 신청하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매월 한 과목씩 신청해야 돼. 6과목 한꺼번에 신청해야 돼.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보면은 10만 원씩 내야 돼, 60만 원 한꺼번에 내야 돼. 10만 원. 그렇지, 10만 원씩 내죠. 그렇지만 이건 10만 원을 내면은 그때만 듣습니다. 60만 원 내면은 등록한 데부터 1년 동안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 1년 동안 2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배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매 추적 물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녁 7시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오후 3시에도 하고 5시에도 하고 저녁 금요일 날 7시에도 9시에도 하고 토요일 날은 3시부터 5시에 하고 똑같은 강의를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이 보면 물건을 보면 이번에 좀 한 것이 이겁니다. 물건 충주지도를 갖고 제가 매점 물건 걸리면서 가설 창고고 매각 제외고 없다. 47번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 7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면 뭐냐면 인천광역시 강화군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이 준공이 돼 있고 과경자로 돼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다. 법정 시장권이 없다. 그러니까 땅을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해라. 근데 지적성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만 도로가 없지만 건축법상 도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무지하지 말아라.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뽑으면 뭐예요? 14번째 이번에 뭐예요? 진주시 온수제 건축물 대장년 도정윤으로 있는데 건물만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공매로 나온 것도 제가 하거든요. 공매인데 이게 당시 순정을 중방지에 있는 건데 요런 집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뭐만 나왔어? 땅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땅만 나왔을 때 이 건물 주인하고 어떤 협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제가 매달 2번씩 이렇게 돈 내는 물건을 제가 추천해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사 분석 과정 이렇게 했는데 현장 답사도 가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저하고 현장 답사를 같이 이렇게 갑니다. 가기도 하고 제가 가서 어떻게 한다? 여기 저죠.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차 한 차 타고 가서 땅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은 그 밴드에다 초청을 해드리고 언제 어디로 현장 답사를 간다 하고 올리면은 그때 뭐야 같이 가는 건데 점심 식사와 차를 제가 대절하고 자료를 제가 다 드리고 한 번 답사 가는데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 한 달에 한 과목도 10만 원을 받고 현장 답사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를 10만 원 받고 추천 물건은 1년 동안에 한 달에 2번씩이다 보니까 24번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때 120만 원을 받는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특송매는 낙찰 받는 게 반이고 팔고 빠져나오는 게 반인데 팔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내가 팔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지원해드린다 이런 얘기고 그 낙찰을 받아서 그런 걸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 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매 강의를 한 지가 오래가 됐는데 이 1년짜리를 만드는 거는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3개월, 4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는 들었지만은 낙찰을 받는 사람이 제 수강한 사람 중에서 20%, 30%밖에 못 받더라고요. 글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반드시 낙찰을 받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으로 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에 60만 원 받던 거를 1년으로 120만 원을 늘리다 보니까 90%가 1년 안에 낙찰을 다 받습니다. 한 개 내지 두세 개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경매에 낙찰을 받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1년, 2년, 3년을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 특수경매와 토지개발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60만 원 내면은 1년 동안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들어도 뭐 되고 하고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갖고 와요? 카드. 카드를 하나를 갖고 오셔서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 여기는 따로 기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교수님, 네. 혹시
토요일 때는 이 강의가 아니 그러니까 추천 물건 강의는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그런 토요일하고 정규 과정은 화요일날 화요일날 인하고 3시에 하고 7시에 하는데 만약에 못 드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해놓고 편집해서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셔서 듣지 않고 동영상으로 듣는 것이 많은데 좀 이렇더라고요. 조금 먼 데서 시간 맞춰서 오시다가 바쁘시다 보니까 못 오고 이제 동영상 듣다 보니까 동영상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오시고 동영상을 듣으신 분은 이해력이 떨어지죠. 꽤 있어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있고 뭐 물어볼 때는 1년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는 또 오세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권리 분석하다가 뭐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오십니다. 오셔서 강의 들으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합니다. 이 정규 과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정규관이 매주 화요일 날. 한 달에 그럼 네 번, 한 달에 4번 하는 거죠. 고막 한개를 갖추고. 3시간씩이요. 예. 3시간,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5시부터 아니 그러니까 3시부터 5시 반이니까 매주 화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하나를 가지고 4번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의 드신다면 매달 첫 주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해서 그때부터 등록하시면 1년 동안은 60만 원 내시면 1년 동안은 그냥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제가 교재를 다 드리는 거니까 오시면 돼요. 따로 하시는 물론 교재는 이제 시중에서 사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시중에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할 때 저는 뭐 도로 책이 있습니다. 농지책이 있었는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책방에서 교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입학 등록금을 8만 원을 해드립니다. 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현장 투어나 연 120만 원 물건 소개받는 거는 정규 과정 수강생에 한해서 그렇죠. 토지 개발 과정이나 그 정규 과정 하신 분들에게만 한해서 같이 가는 거죠. 해야 되죠. 네.